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VAC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VAC 모델링은 두 편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를 보시면서 잘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 항상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상태망대에서 작업 공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HVAC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홈탭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링에 앞서 가볍게 세팅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일 관리자에 들어가서 HVAC 객체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라우팅 부품 기본 설정에서 제가 갈바라는 타입을 하나 생성을 했는데요. 타입 생성은 덕트 부품 라우팅 기본 설정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새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새 스타일 항목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갈바라는 항목을 생성을 하고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갈바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연결 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플랜지 타입으로 쓸 거기 때문에 플랜지 타입. 그리고 실제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쉐이프 형상은 원형과 직사각형 이 두 가지만 세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사각형부터 선택을 할 건데요. 직사각형의 덕트 그리고 레듀싱 엘보우를 체크를 해놔야 돼요. 레듀싱 엘보우는 그 다음에 덕트인데 직사각형 덕트 엘보우인데 반지름이 와이드랑 똑같은 1와이드짜리 엘보우를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1.5 와이드도 있고 2와이드짜리 엘보우도 있습니다. 1짜리 저희가 레빗에서도 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멀티플 레디우스 값이 1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1로 선택을 1짜리로 선택을 하고 하겠습니다. 테이크오프가 어떤 거냐면 브랜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브랜치 그 분기 타입을 어떤 거로 할 거냐, 사각형으로 분기를 할 거냐, 이런 거에는 그릴이나 레지스터 같은 거를 장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덕트가 직접 분기가 된다 그러면 이런 슈 타입의 분기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메인 덕트에서 분기 덕트가 분기될 때 이런 형상으로 슈 형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슈 타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드샤가 중심 기준으로 레드샤, 그 다음에 펜싱 기준으로 레드샤. 그래서 직사각형 덕트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덕트, 원형 덕트. 원형 덕트는 원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경 엘보우도, 레듀싱 엘보우도 이걸로, 그 다음에 직선 엘보우는, 직선 엘보우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이아메타의 비율, 1다이아, 2다이아, 1.5 다이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원형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단계를 3단계로 한번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조금 투박한 형상이 생기는 반면에 7단계로 선택을 해보면 조금 매끄럽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4단계짜리로 1다이아짜리 원형으로 선택을 해서 엘보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플렉시블 덕트를 원형 플렉시블 덕트를 선택을 해놔야 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천장에 붙는 디퓨저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디퓨저에 연결되는 거는 플렉시블 덕트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디퓨저와 그 다음에 덕트, 메인 분기 덕트로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렉시블 덕트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심 그리고 편심 그 다음에 덕트가 사각에서 원형으로 편심, 중심 이렇게 세팅을 완료하고요. 적용을 한번 누르시고 자 그러면 라우팅에 대한 설정은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덕트 시스템에서 환기를 쓸 거냐 급기를 쓸 거냐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 아까 설명드린 거와 똑같이 덕트 시스템 정의 선택하고 새 스타일 누르면 새 스타일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급기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
일반의 이름을 이 이름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고요. 설명에 급히 시스템이라고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 그 설계 규칙에 약어에는 SA, 그리고 덕트 시스템 그룹에는 덕트, 시스템 그룹에는 덕트니까 덕트밖에 없겠죠. 다목적 객체에서 운영증 키 생성해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설계 매개 분수 세팅 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라이전 드롭도 급기로 선택.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갈바 타입으로 라우팅 기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갈바를 선택을 해놓고요. 덕트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덕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 빌드에 보시면 덕트라는 패널이 있고요. 여기서 덕트를 할 건지 플렉시블 덕트를 할 건지, 덕트일 때는 직사각형 덕트와 원형 덕트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겠죠. 플렉시블 덕트는 아까 저희가 플렉시블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덕트를 누르면 지금 이제 특성창이 제가 작성하려고 하는 덕트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제가 SA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SA로 선택하고 라우팅 기본 설정은 갈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쉐이프를 직사각형 덕트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 그러면 폭과 크기를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저는 1000에 500짜리로 세팅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인면 높이는 자리 맞추기가 덕트에 수평일 때도 중간, 수직일 때도 중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BOD 기준으로 작성을 할 때는 맨 아래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위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중심으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면 높이의 중심은 3000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분기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아까 저희가 테이크오프에 슈타입으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테이크오프로 할 거다. 분기는 저희는 키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테이크오프로 분기를 할 거고, 프렌치 타입으로. 그 다음에 터미널과 덕트.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 디퓨저의 커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넥터와 그 다음에 연결된 덕트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거냐. 플렉시블로 하겠다. 플렉시블로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차후에 설명드릴 부분까지 세팅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커서를 지금 작업 화면에 옮겨보면 지금 시작점 또는 이라는 선택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커서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자, 덕트를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눌러야 작업 상태가 끝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한 번 더 누르면 기존 캘드와 똑같이 이전에 했던 작업이 연속으로 똑같이 같은 조건에서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덕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작성되어 있는 덕트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렇게 덕트가 작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보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덕트를 누르시고 첫 번째 지점에서 두 번째 지점을 하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끝났지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덕트가 다음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90도로 지정.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직교가 켜져 있어가지고 90도밖에 안 되는데 직교를 끄고 60도인 상태로 작성을 하면 60도, 30도로 작성이 되고 90도, 45도, 45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끝나면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보 작성은 그냥 연속적으로 쭉 작성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이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덕트 높이가 지금 3000이잖아요. 근데 높이를 변경하고 싶을 때 이 인면에서 2500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ESC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덕트는 2500으로 변경이 돼야 스마트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인해 보면 2500으로 변경이 돼요. 자, 그러면 시스템에서 인식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치로 변경을 하면 높이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무브로 했을 때 이 엘보우가 따라다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브 직접 켜고 안 따라오죠?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레빗과 아주 다른 부분인데 레빗에서는 무브를 했을 때 이 커넥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데 캐드에서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언더로 해서 뒤로 다시 복귀. 자, 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옮기고 싶으면 스트레치를 눌러서 이렇게 집게를 켜고 옮기면 당연히 캐드에 했던 것처럼 끊기지 않고 따라오겠죠. 근데 스트레치가 아니라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여기서 이 스냅을 객체를 선택하고 스냅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커넥팅 정보를 유지하면서 따라다니는 걸 알 수 있어요. 각도도 정확하게 계속 유지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레빗이랑 또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정할 때 객체 자체를 잡고 움직여서 수정한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치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우선 키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작성하냐면 덕트에서 분기될 때 우리는 분기 덕트는 분명 본 덕트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거는 500에 300으로 하고 중심은 똑같이 3000이에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 덕트를 2500으로 변경해 놨기 때문에 2500으로 바꿔야겠죠. 2500으로 바꾸고 이제 첫 번째 지점을 덕트의 중간쯤으로 가면 이 스냅이 잡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작성을 하고 누르면 슈와 함께 브랜치 슈와 함께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덕트를 누르고 반대쪽에서 들어와서 여기다가 연결하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슈의 방향이 공기의 흐름의 방향에 맞춰져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뭐 공기의 흐름의 방향과 상관없이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작성이 됐을 거예요, 시스템에서. 그러면 이거를 방향을 뒤집을 수 있다. 이 슈를 선택하고 방향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맞춰서 나중에 추후에 슈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는 없고 T까지 작성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레드샤도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자, 덕트 1000에 500, 그 다음에 레벨은 2500으로 설정을 해놓고 자, 시작.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을 선택. 레드샤도를 지점을 선택. 그리고 사이즈를 바꿔보겠습니다. 800에 400으로 그리고 엔터. 엔터를 입력하는 순간 레드샤가 작성이 됐고 바로 사이즈가 변형이 돼서 진행됨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또 600에 300으로 변경하는 순간 레드샤가 작성이 됩니다. 엘보. 자, 이게 중심 레드샤를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편심 레드샤를 작성을 해볼 텐데요. 자, 덕트 1000에 500으로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이 자리 맞추기 중심을 기준을 중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설정을 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덕트의 지금 중심이 왼쪽 편으로 가서 시작을 하죠. 두 번째 지점 선택, 그 다음에 800에 400 하면 바로 편심 레드샤가 작성이 되고 또 여기서 600에 300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편심 레드샤가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걸 3D 뷰로 지금 한 번씩 보시고 싶잖아요. 캐드에서는 이 화면 자체, 이거 자체가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뷰큐브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뷰에서 여기 있는 등각 투영을 3D 뷰를 선택을 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이걸 누르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방법이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쪽 부분에서 이걸 누르고 이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글자를 누르고 개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가 3D 뷰 형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평면도 상태로 가고 싶으면 평면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변경.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뷰가 별도로 있지 않고 이 한 화면에서 보는 방법 중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D 뷰에서 지금 뭐 저희가 이 등각 투영으로만 정해진 그 각도로만 보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회전을 할 건데 회전할 때 레빗과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하면 객체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ESC 누르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기존에 선택했던 객체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객체를 선택해 놓고 회전하면 이 객체를 위주로 회전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객체는 꺼졌어요. 자, 그리고 객체 선택을 하지 않고 회전하면 다 같이 켜진 상태에서 회전이 된다. 이번에는 레디싱 엘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레디싱 엘보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가로와 세로 높이가 엘보로 회전하면서 사이즈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덕트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수평으로 가다가 수직 샤프트로 들어갈 때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레디싱 엘보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덕트 그다음에 직사각형 1500으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중심에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변경을 해놓고 자 1500, 그 다음에 2500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 턴을 할 건데 사이즈가 1500이니까 750에 750으로 변경이 된다. 그랬을 때 엘보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분명 레듀싱 엘보를 쓰겠다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레듀싱 엘보가 적용이 안 됐죠. 관리의 기본 설정 패널에 보시면 덕트 항목이 있습니다. 이 덕트 항목을 누르면 엘보를 배치할 때 옵션을 주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링 상태를 보면 직선 엘보 및 레드샷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모델링 한 걸 보면 직선 엘보와 레드샷가 적용이 됐죠. 요거를 감소 엘보 사용을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감소 엘보 사용과 필요한 경우 감소 엘보 사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감소 엘보 사용으로 선택을 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덕트 그 다음에 750에서 다시 거꾸로 1000에 500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출발 그 다음에 1000에 500으로 변경. 그러면 레듀싱 엘보를 삽입을 하겠다라고 나오죠. 엔터. 지금 레듀싱 엘보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커넥터 1번과 2번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덕트 지금 1000에 500짜리 기준이죠. 1000에서 500짜리로 회전을 했어요. 이거 엘보가 그냥 일반 엘보여야 되는데 레듀싱 엘보로 작성이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여기 항목 옵션 중에 무조건 감소 엘보 때는 무조건 감소 엘보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 엘보가 들어가야 될 때는 나중에 뭐 수량 산출하든지 뭐를 할 때 태그를 달았어도 이 엘보의 명칭이 레듀싱 엘보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감소 엘보를 사용하는 걸로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1000에 500짜리로 해서 엘보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일반 와이드 일자리 비율의 직사각형 덕트 반지름이 직사각형 덕트가 작성된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레듀싱 엘보 상황일 때 레듀싱 엘보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말이 맞겠죠. 자, 1000에 500짜리 스타트하고 사이즈를 750에
750을 변경. 확인. 그러면 평상시에는 일반 엘보, 그 다음에 레디싱 엘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레디싱 엘보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첫 번째 덕트 모델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편에는 좀 더 고급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